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님 올해 R&D 성과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미증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만 시간에서 이제 스냅이죠. 이제 스냅이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흐려졌는데요. 지금 이제 개장전 분위기도 스냅이 마이너스 한 30%대 흐름들의 주가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관련되는 뭐 트위터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 핀터레스트 이런 종목들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성장주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흐름이 이제 좀 장전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쪽에서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28% 장중에 이제 이런 흐름들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 5월달 이제 6월달에 일종의 일봉상에서는 이제 쌍바닥을 내어주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지수 어떤 이제 업종 지수 전반적으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6월달, 7월달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의 어떤 흐름과 유사하게 바닥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코로나 제약상과 더불어서 이제 상승 탄력도를 최근에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 관련된 기사가 오늘 뭐 특별한 기사가 이제 장중에 나온 건 없고요. 이제 오후 끝나고 이제 좀 기사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올해 연구 개발 투자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요것도 뭐 여러 번 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8월달, 이제 9월달, 지금 이제 에스모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개최되는 콩그레스 2022 에스모가 지금 4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48일 정도 남았는데요. 요 스케줄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3일에 레이터 레지스트레이션 언틸 관련되는 부분, 이 임포턴트 데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있고요. 풀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이 8월 4일인데, 이게 8월 달에 가면 이제 그 뭐 관련 기사들이 나올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앤더 서드 파티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그리고 이벤트 스타트는 9월 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제 뭐 마감은 이 9월 20일에 끝난다. 요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8월달 되면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최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죠. 예, 프랑스 파리 쪽에서 개최되는데, 예, 여기입니다. 파리. 예. 여기서 건물이 아름다운 뭐 쪽에서 건물 이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리보세라님을 단독이든 병영이든 여러 암종에서 특별히 이제 5월달에 이제 강세에서 가장 결과적으로 이제 유추해 보면 이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6월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선약남성 관련되는 부분들 오히려 이제 발표 이후에 빠지는 어떤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암이냐 선약남성암이냐 위암이냐 세 개 암종에서 NDA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을 보면 결국 이제 간암 관련되는 1차 글로벌 3상 이 데이터의 어떤 유효성을 5월달에 이제 확보했다는 소식이 항서제약의 이제 그 공시에서 나오면서 이제 주가 어떤 탄력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이제 간세포함 관련된 어떤 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뭐 선약남성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이 완료되어 있던 위암 데이터 관련되는 취합 중인, 그리고 뭐 폐암이라든지 뭐 난소암, 식도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너지가 커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조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성장을 한다든지 전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 신생혈관 이 부분들을 억제하는,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주사로 들어간다면 여기는 이제 경구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마진이 가격이 낮아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과 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할 때 유리해서 단독이든 병용이든 아주 많은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크기가 작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성장을 해서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혈관을 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단하는 기전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중국 판권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글로벌 판권은 HLBA 100% 자회선 엘레바 테라페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발표되는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가의 이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3상 풀데이터, 2차 데이터까지도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비혈등한 어떤 정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뭐 가장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대조군으로는 이제 바이엘의 이제 소라페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이 면역 항암제로 이제 승인받아 있는 이 부분들에 비교해서도 어떻게 좀 우위가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비열등하진 않느냐, 요 부분들이 1차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이제 뭐 요성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상에서는 이제 PFS 값이 5.7개월 정도 나왔고요. ORR이 34% 나왔기 때문에 넥사바 대비해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은 유사하고 뭐 ORR 관련되는 부분들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3상에서 나왔던 부분의 PFS 값하고 ORR 값에 비해서도 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상의 1차 평가지표하고 2차 평가지표 어떤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냐 내년이냐 뭐 NDA 신청 관련된 어떤 기대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항서제약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서제약 USA 루잔나를 통해서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임상의 결과는 상당히 뭐 양사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간의 어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어떤 시험의 어떤 규모라든지 경험 부족, 해외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듦을 겪으면서 이제 에러라고 보통 하죠. 이제 기술 수출을 많이 택했는데요. 자, HLB는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뭐 단순한 연구개발 하청이 아니라 이제 승인까지 받아서 해외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진출을 도모하는 어떤 부분들의 목표를 기술 수출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서 글로벌 어떤 이제 승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하겠다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터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터지면 인디케이션 확장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도약을 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M&A를 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올라가게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의 미국 시장에서 FDA 승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선양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 또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FDA하고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양남산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인 치료제가 아예 지금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 리보세라님이 이 선양남산 중에서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항암제 임상을 주도하고 완주해서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는 만큼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계속 나왔던 기사죠. 최근에 이제 HLB가 FA를 통해서 2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HLB 생명과학도 에임을 통해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완전히 이제 합병해서 사업부 방식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에임이 이제 체외 진단 기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객사 납품하는 의료기기 용기 이제 생산한 기업인데요. 작년도 매출액이 1669억이고요. 올해도 지금 코로나 재감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들의 실적이 계속 견조한 알짜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HLB와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재무적인 리스크를 이제 드러내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나름 좀 중요했던 날이고 미시장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양봉을 한번 뽑아낼 것이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어제보다 좀 더 줄면서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중의 흐름을 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41,950원, 42,000원대가 이 좁은 박스권에서의 어떤 중심 가격이라 말씀드렸죠. 이 45,000원 그리고 한 39,000원대 이 흐름에서 중심 가격은 한 42,000원인데 이번 주에 이제 42,000원을 위에서는 조금 이제 확보를 못하고 좀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쉽죠. 시간에도 조금 150원 빠져서 45,550원에 끝났고요. 공매도가 이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만 이제 12.51%. 오늘도 현물에도 보면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개인도 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되려고 하면 이제 5일선 위에서 좀 사실 좀 놀아야 되는데요. 파라볼릭자도 지금 일주일째 이번 주 들어서는 추세가 단기 추세가 좀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는 게 ADX 추세의 강도 지표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50까지 올라갔다가 이것도 줄면서 같이 추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단기간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플랫폼 조정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도 거래량을 줄여서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플랫폼은 최소한 이제 옆으로 가야 돼요. 플랫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빼지 않고 39,000원 정도의 어떤 흐름을 밑꼬리 형태로 이번 주에 좀 보여줬듯이 이런 흐름을 지키면서 42,000원, 45,000원대 흐름들을 다음 주에 좀 어떻게 가느냐 이 흐름을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좀 이제 바뀌어 있죠. 장중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나 이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올라가는 힘도 탄력적이지 못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다시 주추세로 복귀하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조정의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들을 좀 관심사를 가지시면서 흐름 판단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